박은하 교수입니다. 우리 전공 세미나 전공 글쓰기 시간 11주 차예요. 이제 몇 번 안 남았고요. 여러분들은 이 책 한 권을 열심히 또 마무리를 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그쵸? 자,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고 해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전공 글쓰기를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했었어요. 전공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글쓰기는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주제만 다르게 되는 거죠.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하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었으면 하는 한 학기가 되었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이번 주차는 프레젠테이션 그 자료 만드는 건데요. 제가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 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제가 좀 약간 부심이 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정의,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 중요성. 근데 이 자료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 작성의 순서, 그리고 자료 작성의 방법.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이란 뭔가요? 지금 보면 프레젠테이션이란 일정한 형태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행위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교 리포트를 학교에서 뭔가 발표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있을 때라든가 이제 앞으로 일을 할 때 상당히 많이 하는 것들이죠. 하다못해 내가 어디 가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 거고, 교육을 할 때도 하는 거고. 그래서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면 자, 질문 시간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매우 폭넓게 활용되고 있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요. 제가 뒤로 한번 가볼게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수렴.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는 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가 발표를 할 때 떨리잖아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말도 막 떠듬거리게 되고, 그쵸? 자, 그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기서 또 그리고 첫인상을 많이 좌우하게 돼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심사를 가보면 어떤 심사가 있냐면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외교부에 이제 한번 외교부에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영어 수업이라던가 어학 수업에 이제 그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또 들어와서 영어 교육 이제 그러니까 수업을 위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를 짜기 위한 업체가 있어요. 교육 업체가.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수업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제 심사를 갔어요. 심사 의뢰가 와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되죠.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거는 처음에 하셨던 분은 굉장히 느긋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자료가 너무 없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핸드아웃을 보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뭔가 요약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너무 빨라요. 다른 분들이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이 하셨는데 긴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어필도 하고 싶고 하고 싶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말이 너무 빨라요. 저도 사실 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어떤 제안에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이게 강의하는 방식인데 이제 예전에 있던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거의 수업에 학생들이 막 100명도 오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70명씩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에서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뭔가 딱 뽑아내는 것들. 그래서 가장 그래도 제가 힘들었던 거는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논문 작성법에 대해서 대학원생들한테 하는 1시간 반짜리였는데, 그게 좀 사실 1시간 반 동안 그걸 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 학생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를 원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서 이걸 발표할 기회가 되면 내가 원하는 거를 갖다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그때 짧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리허설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말도 빨라지게 되고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교수들의 강의 방식이 판서에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이동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자, 지금 이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교수들의 강의 방식이 판서에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옮겨간 게
오래전이래요. 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칠판에다가 이렇게 판소리에서 수업을 했던 것이 이제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 놓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조별 발표나 세미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자,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내용이 너무 없더라, 화면에. 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 쓰기의 기술과 말하기 기술의 결합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자, 여기에 잘 써야 되겠죠, 자료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잘 발표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기본적인 목적은 참석자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의 교육업체를 선정하는데 그들은 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뭐 해야 되는 거죠? 저희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저희는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두는데 사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간 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그들이 낸 참고 자료를 같이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중요성을 보면 말하기 기술과 디자인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기인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말하기와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이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석사도 그렇고 박사 때도 그렇고 발표 때만 되면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엄청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또 많이 만들고 있고. 자, 그래서 이 자료 작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참석자 중에는요, 시청각 영상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표자의 언술에 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요. 미리 배포한 자료에 몰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 경험에 의하면 자료에 몰입하는 사람들 중에 의사결정의 핵심을 쥐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죠. 저도 심사 갔을 때 자료에 몰입을 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제시한 자료가 과연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점수를 주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만 번지란 것보다는 자료도 같이 보게 돼 있어요. 자, 그 점 때문에라도 신뢰성 있는 자료 작성은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고 일회성이긴 해요. 자, 사람마다 집중하는 것도 다르고 자료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의사결정자이기도 하고 자, reliability 이건 뭡니까? 신뢰성이란 뜻이에요. 자, 이래서 신뢰성이 중요한데 또한 얘는 일회성일 가능성도 높죠. 그래서 내용을 다시 보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은 한번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자료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자료에 의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최종 평가도 자료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은 그 사람이 딱 내려가면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교수님 자료 안 올려주시나요? 뭐 자료 보내주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만큼 자료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료를 작성할 때도 순서가 있겠죠. 아, 물론 여러분 이 순서라는 것은요 조금씩 그 영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먼저 하고 아, 무슨 글에 대해서 쓸 것이면서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계략적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이라던가 효과, 아, 여기서 내가 강조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도 애니메이션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색깔 쓰는 거 좋아하고 디자인 쓰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쓰기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집어 넣은 건데 간혹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넣어놓고 까먹어요. 자꾸.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제하는 편인데 자, 이 경우는 왜 그러냐면 프레젠테이션 지금 계속 매주 제가 PPT 자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앞에서. 그래서 아, 요 이미지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었다가 뒤에 가서는 애니메이션을 빼야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카피가 돼서 오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부터인가 애니메이션을 좀 없앴고 대신 이제 일회성으로 참석해서 하는 프레젠테이션인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은 저는 외웁니다. 이 표시가 안 나니까 외워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호를 넣었어요. 그래서 물음표 같은 거 살짝 그러면 뭘까요? 하면서 물음표 넣고 애니 띄우기 그러면 이제 질문하고
답이 있는데 답 부분에 그냥 물음표 그림을 좀 넣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아 내가 N을 띄웠구나 라고 제 자신에게 또 표시해 주는 뜻이기도 되는 거. 그러면 학생들이 보거나 참석자들이 봤을 때는 아 저게 뭔가 답을 넣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좀 세심한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자료 작성의 순서도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 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약간 또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의 차이를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그러면 디자인이라든가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자료 작성의 순서가 있어요. 지금 자료 작성의 순서를 보면 프레젠테이션은 일단 주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근데 주제는 사실 보통 내가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에 자유주제를 주지 않은 이상은 주제를 받게 돼 있고, 이제 그 주제에 맞게 또 내가 제목을 정하는 거죠. 나의 주제로, 관련된 주제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차 전략을 수집하고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및 효과를 점검하게 되는데,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요, 보면 주제를 정하는 일은 일반적인 글쓰기하고 똑같아요. 흡사하다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주제가 정해져 있기 마련이지만, 제 말대로 지금 정해져 있죠. 하지만 주제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죠. 제가 코로나 이렇게만 주제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코로나를 극복하는 법, 코로나를 극복하는 법, 그 다음에 코로나에 좋은 음식,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코로나에 걸렸고 난 뒤에 부작용, 그건 다양해요.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참석하는 청중들의 성격과 취향, 의도를 면밀하게 따져보면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접근법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제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대학원들의 학위 논문 작성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오는 학생들은 다 누굽니까? 대학원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저의 경험과 그들의 시각에 맞춰서 설득력 있게 전달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어떻게 하면 부각시키고 그걸 극복할 수 있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저는 목적을 두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참석자들, 또 리더들, 이거를 읽어줄 사람들, 의사결정자들, 그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수집과 검토.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글쓰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수집하고 검토하는 거는 어떤 도표라든가 차트 등을 이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전체 전략 수립은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인데, 한정된 시간 내에 전달하고 설득해야 되니까 굉장히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서 논리도 필요하고요, 시각적으로 자극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옛날에 저희 지도 교수님 소리 애니메이션 넣어놓고 나서 본인이 넣어놓고 나서 그 소리에 깜짝 놀라셔갖고 소리 낸 거 몰라가 소리 만드는 효과음 낸 거 본인이 기억 못 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시고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가 자신 있고 기억을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효과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 개인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 작성에서도 한 가지 더, 자료를 배치하고 자료 배치, 그 다음에 작성하는 거 있죠. 자, 이것도 전체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뭐 할 때 이걸 위로 내버릴까 밑으로 보낼까, 아니야 이 내용이 위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내용이 나중에 나오는 걸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거든요. 자, 이건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의 작성은 전체적인 전략을 짰다면 거기에 맞게 세부 내용을 구성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책의 제목이 있었죠 아까. 전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돼요. 자, 이번 주차는 프레젠테이션 만들기가 전체 어떤 그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자료 수집과 검토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기에 책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에 관련된 거에서 조금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아마 아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즐겨 쓰는 무료 사이트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 저작권을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러면서 전체 전략 수립은 요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제 것도 많이 보여드렸죠? 제 거 경험했던 것, 또 제 자료. 아, 여기서는 학생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구나. 아, 내 걸 해주면 좋겠다. 이런 전체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세부 내용은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요. 여기 일단 책에 세부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제가 거기에 맞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이게 이제 바로 자료 작성을 하는 순서인데, 세부 내용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전략을 짰다면 거기에 맞게 세부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세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래요. 맞아요, 여러분. 숫자 이런 거 특히 조심하시고요. 이 정확성이 이공계 프레젠테이션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치와 단위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승진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제안서를 발표하는데, 이분보다는 사실 이분이 이제 영어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영어는 좀 그렇게 능숙하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분이 영어가 굉장히 능숙했는데 막상 발표할 때 이분은 영어도 능숙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A라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분은 모든 수치와 정보가 정확했고 순서가 논리적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분은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데 숫자가 틀린 거예요. 제가 근데 들은 말이 있어요. 특히 외국계 회사에서는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마케팅 하던 이제 마케팅 전공한 동생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국계 회사는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한국계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이제 마케팅 전공 교수니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래서 강조를 했나 보다 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수치라든가 단위가 정확하지 않은 걸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및 효과 점검인데요. 자, 이 단계에서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는데 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럼 저는 디자인을 그때 같이 정해요. 왜냐하면 그 디자인과 주제가 같이 저는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그 PPT 자료도 초창기에 처음 만들 때 제일 처음 표주 화면에 보면 만원경 같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요런 그림을 좀 찾고 싶었었어요. 요런 그림을 못 찾았어요. 이런 그림을.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게 그냥 요거랑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원경, 뭔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켜서 그 그림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각 과목마다 이제 주제라기보다는 각 과목의 특징에 따라서 저는 디자인을 먼저 정하고 해요. 안 그러면 하다가 자꾸 구성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자료의 전체 체제는 물론 글꼴, 글자 쓰기, 색상, 도표, 사진, 분량, 디자인 효과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는 건데, 현재는 멀티미디어 시대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왜냐하면 PPT 화면이 또 깔끔하고, 그래야 보는 사람도 내용 전달도 잘 되고, 눈도 피로하지 않고, 마음도 피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법 중에 펼치기, 모으기, 날아오기, 닦아내,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흩어 뿌리기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써야 하는지 써야 한다면 어떤 것이 적절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된대요. 자, 이러한 애니메이션 기법의 남발은 정작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오히려 해가 된다. 이거에 대한 예를 하나 할게요.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시절에 우리가 이제 자기가 발표할 분량이 있으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갖고 와서 해요. 근데 주로 이제 내용 전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저는 이제 그때 가장 기본만 사용을 했죠. 근데 이제 한 친구가 해왔는데 내용은 거의 없고, 그리고 발표도 그냥 시큰둥하니 그랬고요, 저랬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법만 요란하게 쓴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냥 저희끼리 이제 뭐라 그랬냐면, 박사과정 수업에 3-4명밖에 없고 하니까 다들 그런 거 어디서 했냐고, 기법 너무 못했다,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국은 정작 영어 교육 내용은 안 하고, 신텍스 내용은 안 하고, 그 기법을 어디서 했는지만 보여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도 나빴어.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걔는 왜 본문 내용을 하나도 없까? 그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일회성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은. 그때 그 애니메이션 기법이 혹했던 거지, 내용이 혹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경험담 얘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법이 혹해가지고 막 기법 가르쳐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들 뭐라냐면, 걔 건 내용이 없어. 왜 근데 매번 보면 내용이 없어, 걔는. 왜 제대로 내용을 해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될 때 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학기에 작년인가 설문해가지고 논문 썼죠. 그랬더니 적당한 애니메이션은 학생들한테 뭐 학습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이렇게 학생들이 좀 답을 해주긴 했어요.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은 기교가 아니라 뭡니까? 내용이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제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내용적 측면이 요게 지금 교재 218페이지에 나와요. 요거는 218페이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자료 작성할 때,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열식 하는 거냐, 아니면 내용을 압축하여 요점으로 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나열할 거는 나열하고, 요점으로 해야 될 거는 요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쭉 보면 뭐뭐하다, 서술형, 어미 생략하고 명사형으로 처리한다. 이거 중요해요. 근데 뭐 하다가 보면 또 다다로 하긴 하는데, 마침표나 느낌표 등 문장 보호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중요한 거에서는 띵띵띵 해야죠. 그리고 참석자 충의가 다양할 경우에는 좀 평범한 어휘로 해야 되고, 설명이 필요한 용어는 말풍선 효과를 사용한다.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이 필요한 거는 컬러를 좀 바꾸거든요. 자, 언어적 서술보다 도표 등 시각적 정보를 적극 사용한다. 어휘 중복을 피하되 강조해야 될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다. 자, 한 줄은 7단어를 넘게, 결국 프레젠테이션은 너무 내용이 많아도 안 돼요, 화면에. 그리고 간격도 일정 띄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보면 한 줄의 정보량이 너무 많으면 기억하기 힘들고 따로 구분하여 줌으로써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억하기 쉽다.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내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요 책에 보면은 위에 내용이 지금 살짝 조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도표로 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거 제가 이거 화면 하는 사이에 넘어가 버렸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적 시술하고 시각적 차이의 생각이라 했는데, 자,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래 걸 좋아해요. 근데 이분 설명에 의하면 맞네요. 둘째 그림보다 셋째 그림이 한결 더 시각적으로 잘 처리됐고 눈에 잘 들어온다라는 거죠. 프레젠테이션은 사람들이 듣기도 하지만 화면을 보기도 하면, 아니, 화면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가리키는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자,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화면 구성은 기본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은 가로형 맞고요. 한 페이지에 개념 또는 핵심 정보만 담는 거죠. 많이 안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을 다 넣을까 하다가 그냥 제목 적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표 사용 시 출처와 단위 등의 글자를 너무 작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어느 정도 적당한 그 차이점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가독성이라 해서 이 프레젠테이션 안에서 글씨체가 눈에 잘 들어오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이거를 누군가에게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거예요, 이 글씨체가. 사야 되는 글씨체인데 이게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잘 쓰거든요. 이거 서울 남산 장첸가 이래요. 근데 굉장히 잘 보이고 저는 굴림체처럼 퍼지는 글씨는 별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거는 시각적인 효과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크기와 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줄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형식은 전체 리듬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진과 도표만 계속 나와도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료의 특성이 되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도표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씨체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나온 요 글씨체와, 자, 이게 무슨 글씨체냐면요, 신명조체와 마지막에 나오는 센스체가 싫어요. 특히 이 센스체는 뭔가 좀 프로페셔널해 보이지가 않아요. 연애편지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배열도 이렇게 개인적 취향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래 거 같은 경우는요, 아래 거 같은 경우는 메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뭔가 세부적인 정보가 가는 느낌. 여기 위에 거는 어떻죠? 지금 보면은, 자, 요거는 지금 4개가 똑같죠? 얘네는 어떤가 그 평등한 정보인 것 같은, 자, 그런 느낌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론방에 여러분의 경험을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제가 또 읽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고 제가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우리 닭줌에서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는 거 알았어요.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여기 미리 캔버스라는 거 있죠. 그리고 나운 프로젝트, 그 다음에 픽사베이. 자, 요거는 뭐냐면, 사이트 연결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안 넘어가나 본데요. 잠깐만요. 새로 고침. 아닌데, 이거 원래 가게 돼 있는데. 다시 해볼게요. 아까 인터넷이 좀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나운 프로젝트. 안 되는데요? 여기서 이거 해서는 안 되나 봐요. 자, 그럼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자, 여기 아까는 됐었는데, 픽사베이하고, 그 다음에 나운 프로젝트하고 미리 캔버스하고 요거는 이제 템플릿을 무료로 쓸 수 있는 사이트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미지. 제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미지 띄우죠. 자, 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는 사이트고 나운 프로젝트는 주로 이제 기호로 이루어진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서 무한한 내용들이 기호라든가 이런 이모티콘이 들어있는 거니까 요런 것들은 좀 우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구글 이미지는 좀 저작권 그게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제가 다시 시작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 전공 글쓰기 시간에서 프레젠테이션에 관련된 것들은 요걸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거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